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수능영어 분석을 맡은 이천청솔 기숙학원 강사 진운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영어에 대한 분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5학년도 수능영어 분석에 있어서 1등급 기준으로 난이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수능 1등급 비율을 퍼센트로 보면 2022학년도에는 6.25%, 2023학년도에는 7.83%, 그리고 작년 2024학년도에는 4.71%였습니다. 올해는 좀 딱 정확히 잡기가 아직은 쉽진 않으나 2025학년도 예상을 해보건대 최소 5%에서 최대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입시기관별로 이렇게 상이한 경우가 좀 드뭅니다. 아울러 올해 평가원 그리고 올 수능 1등급 퍼센트를 비교해 본다면 6월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극상위 그런 문제였죠. 1.47%. 대략 1.5%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9월 평가원은 또 너무 쉬웠죠. 그래서 약 11%,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난도의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수능은 적게는 5%, 많게는 10% 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영어의 주요 특징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먼저 1등급 기준 전체 난이도를 보면 기간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비해서는 쉬웠으나 9월보다는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다소 1등급의 TG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시면 듣기 문제를 포함해서 간접 연계율 즉 50%의 간접 연계율은 올해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소재는 친숙한데, 작년도 비슷했습니다만 간접 연계가 있다 보니 소재는 친숙한데 지문과 선지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몇 개의 단어와 단서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른바 소위 스킬 위주의 풀이보다는 종합적 사고를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올해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법 문제는 오랜만에 수일치 문제가 나와서 다소 평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또 유형별 또 문제에 대한 언급은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별 분석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난도를 보시면 작년 수능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올해 수능은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 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다소 쉽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전반적입니다. 다만 1등급의 어떤 그 비율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의학 계열 지원자, 흔히 말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그런 어떤 변수에 따라서 5 내지 10%의 폭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듣기는 좀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무난했었고요. 올해도 무난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일부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좀 다소 까다로웠다라는 얘기가 수능 이후에 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법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관계사 문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정동사, 준동사 문제가 아닌 오랜만에 수일치 문제가 나와서 다소 이 문제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박스 아래 하단에 보면 29번 어법 문제가 다소 쉽긴 했으나 문장 구조를 모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어렵게 느낄 수 있다. 페이션트를 주어로 해서 동사 노우즈를 노로 고쳐야 되는데 앞에 있는 또 시스템의 단수 명사만 보고 풀었다라면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끝으로 이제 독해에 있어서 고난도 문제를 우리 고르라면 작년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올해 고난도 문제를 보면 24번 제목 문제, 그리고 31, 32, 33, 34 이 네 문제 모두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가 다소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6, 37번 그리고 38번 정도가 고난도 문제로 일단 손에 꼽힙니다. 이번 고난도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빈칸 네 문제가 고르게 난도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빈칸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2026학년도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전망과 조언을 준다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수능 영어를 전망해 본다라면 올해와 같은 기조로서 킬러 문제는 배제될 것이고요. EBS 연계율은 역시 50%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도는 올 수능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절대평가 처음 설계 시에는 평가원 기준으로는 8 내지 한 10% 정도 이렇게 설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6 내지 8%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영역별 대비책, 요거는 여러분들 내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현재 고3이든 아니면 N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든 반드시 주의해서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듣기 영역은 하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듣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듣기를 수능 가까이 가서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했을 때 나아지는 것보다는 평소 꾸준히 듣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청취가 하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중요하다. 듣기가 안정적인 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최소한의 시간을 둬서라도 듣기를 좀 해줘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문제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 즉 1, 2등급을 받고 있거나 또는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이번 겨울 기간 중 어법 공부를 좀 다져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하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영어 공부를 좀 쌓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6평 전후로 조금 시간을 두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휘에 있어서는 수준별로 이제 어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수능 기본 어휘 중심으로,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이제 수능 필수 어휘 여러 가지 교재 중에서,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심화 어휘라고 해서 조금은 난도가 있는 어휘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휘는 당연히 단어만의 어떤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거 공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와 수거를 같이 병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 구문 공부입니다. 흔히 이제 구문은 문법이다 이렇게 해서 좀 다소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해서 기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장 구조를 잘 아셔야만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집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몇 개의 단어만 나열해서 또는 스킬만 부려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절대 3등급 이상의 성적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1학기 때부터라도 빠른 친구들은 이번 겨울부터 구문에 대한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 적어도 1학기까지는 구문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실력을 좀 다져 놓는다면 2학기 이후 독해력이 많이 상승될 것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구문 독해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독해력에 있어서 향상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구문 교재들이 있으니 이것도 어휘와 마찬가지로 수준별로 기본편, 핵심편, 심화편 또는 완성편 이렇게 레벨링 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적절한 난도에 맞는 구문 교재를 꼭 한번 이번 겨울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드린다라면, 영어에 있어서의 정시 변별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타 과목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거, 물론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대학마다 영어의 어떤 가중치라든지 반영 비율이 또 정시에서 좀 폭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아무래도 정시의 변별력은 낮다라는 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곧 치르게 되는 수능 후에 여러 논술 또는 최저가 있는 여러 가지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이때 영어가 아주 중요한 노릇, 즉 효자 노릇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영어에 대한 공부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과도한 시간으로 영어를 투자한다. 영어 강사인 저도 썩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탐구가 부족한 학생들이 영어로 몰빵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국어, 영어 탐구가 어느 정도 되는 어떤 상태에서 영어 공부가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제 벼락치기 공부, 수능 며칠 앞두고 또는 한두 달 앞두고 이렇게 막 스킬 위주로 벼락치기 하는 공부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스킬 위주의 공부보다는 정확한 독해가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이제 문제를 설계할 때 기본 방침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2025학년도 수능 영어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원 상담실에 전화를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능 영어 2025학년도 분석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